안녕하세요. 옥스토비 일반화학 제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화학의 기초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양론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긴 기초인데 기초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을 화학에서 멀어지게 한 그 양론, 몰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반화학 첫 번째 강의 들어가 볼게요. 옥스토비는 제 파트 1과 2를 합한 내용이에요. 참고 바랄게요. 자, 우리 목차를 잠깐만 보면은 물질 파트에서는 원자, 주기율표, 그리고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주기율표도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거지만 여러분들 화학 1에서 주기율표 열심히 외웠죠. 흔히 칼슘까지만 외우라 그러는데 우리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 시험에서 주기율표를 줘. 계산기도 줘.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양론 파트에서는 반응식이나 원자량, 여러분들 맨날 모르는 아보가드로수, 그리고 화학 양론의 계산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파트인 물질, 원자 한번 볼 건데요. 원자의 구성 입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원자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기억나요? 왜? 중학교 때도 했잖아요. 핵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놓고, 이 진짜 말도 안 되죠. 핵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놓고 주변에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전자랑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전자는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표기하고 보통 질량을 말하는데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매우 작아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전하는 마이너스를 띈다. 맞죠? 그리고 원자 내의 위치. 원자가 만약 이렇게 있으면 위치 어디 있어요? 위치는 핵이 이렇게 있으면 핵 외부에 있죠, 전자가. 그쵸? 그래서 전자의 위치는 핵의 외부에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원자의 구성 입자로는 중성자가 있죠. 중성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보통 N 이렇게 나타내고 전하를 띄지 않아요. 그리고 위치는 핵 안에 있는 거겠죠. 맞죠? 세 번째로는 드디어 양성자. 톤이라고 하고 P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많이는 안 써요. 그냥 양성자다. 그리고 무슨 전하를 띈다? 양전하를 띈다. 그리고 얘는 어디 있어요? 당연히 중성자와 양성자가 강한 핵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죠. 그래서 핵 안에 있다. 요 세 가지가 있고 전자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의 한 3000분의 1인가? 그래요. 2800분의 1인가? 그래서 우리 질량을 카운트할 때는 즉 원자의 질량을 물어보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만 2개 더한 걸 고려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원자는 전자, 중성자,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질량을 물어봤을 때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질량도 들어가야 하지만 얘는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서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뭐 한다? 무시. 알았죠? 자, 그리고 원자의 표시법. 약속한 대로 저는 정말 쉽게 가르쳐줘요. 원자의 표시법까지 가르쳐주잖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원자의 표시법. 어떤 원자가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러면 요 왼쪽 아래에는 뭘 써준다? 원자 번호. 원자 번호. 그리고
왼쪽 위에는 뭘 적어준다? 바로 질량, 원자의 질량. 방금 근데 원자의 질량을 내가 뭐라 그랬죠? 바로 여기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위원소가 있는데 동위원소라는 거는 뭐는 같고 양성자의 개수는 같고 뭐가 다른 거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거를 동위원소라 그러죠. 예를 들어 뭐 있죠? 여러분들 흔히 하는 수소로 해볼까? 수소. 수소는 자 원자 번호 1번에 질량 1이죠. 왜냐면 수소는 가운데 양성자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흔히 하는 뭐라고 붙이는 수소야. 그죠? 어떻게 생겼다고요? 양성자가 가운데 하나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하나 돌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얘는 원자 번호 1번이긴 1번인데 질량이 2네. 왜? 양성자 하나에다가 중성자 더해진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핵 안에 양성자랑 중성자 있고 역시나 똑같이 전자가 하나 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 얘는 뭐라 그러냐면 삼중수소라 그러는데 당연히 양성자 하나에 그러면 중성자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겠지. 그죠? 얘는 중수소라 그래요. 중수소.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원자의 구성입자와 원자의 표시법 그리고 동위원소를 한번 알아봤어요. 구구단 같은 거라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몰랐다면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조성에 따른 물질의 분류 한번 알아볼게요. 물질은 크게 여러분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죠. 자, 여기 물질이 있다. 물질이 있는데 얘는 크게 순수한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순물질은 뭐 말하는 거냐면 그 자체로 어떤 성질을 띠는 애들, 물이나 네온 이런 애들을 우리 순물질이라 그러죠. 그럼 순물질은 또 크게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원소와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겠죠? 원소는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Cl2, 그죠? H2 이런 애들. 그리고 화합물은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진 물질 뭡니까? 뭐 메테인 같은 애들, 그죠? 그리고 혼합물은 뭐냐면 크게 우리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알겠죠? 균일 혼합물이라는 거는 어느 위치에서도 농도가 동일한 거. 예를 들어 뭐 있죠? 뭐 설탕물, 소금물 이런 애들. 근데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섞은 어떤 물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고농도인데 이쪽에는 저농도인 거야. 뭐 있죠? 흔히 우유 또는 흙탕물. 이런 애들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그러고 얘네는 물질 중에 혼합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조성에 따른 물질의 분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흔히 이런 말 들어봤죠? 오랜만에. 자,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 또 여러분한테 내가 이거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화학적 성질은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 그리고 물리적인 건 뭐예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 종이를 태웠어. 태우면 다시
이 원래대로의 종이 상태로 돌릴 수 있어요? 안 되지. 그죠? 이런 건 뭐다? 종이가 불에 타는 연소 반응은 화학적 반응이고, 만약에 내가 얘를 찢었어. 한 이중으로 이렇게 찢었어요. 찢어서 다시 붙이는 건 뭐예요? 물리적 반응이지. 그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물질의 본질에 변한 거. 그리고 화학식이 변한 거. 알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액체인 물이 있는데 내가 얘를 얼려서 물이 얼음인 고체가 됐어. 자, 얘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바로 화학식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물리 변화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또 만약에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자, H2O가 됐다. 그럼 이건 뭐예요? 산소나 수소의 화학식이 이렇게 변했잖아. 그럼 뭐예요? 화학 반응이지. 화학식이 변화했으니까. 그래서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 이제 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화학적 성질이 뭐야? 물질의 본질이 변하는 거. 본질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화학식이 변화하는 거. 됐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화학 양론을 들어갈 건데 아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양론의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할 거니까. 우리 양론 들어가기 전에 화학 반응식 쓰는 걸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에테인이라는 물질의 연소 반응, 그리고 다음으로는 철의 재련.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에테인의 연소 반응이라 그랬는데 여기 에테인이 있네. 에테인을 산소 연소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연소시켰어. 완전 연소시켰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반응물과 생성물에 뭐가 맞지 않아요? 개수가 맞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기 반응물은 탄소가 2개 있는데 생성물은 탄소 하나밖에 없잖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개수비 맞춰줘야죠. 개수비 한번 맞춰볼게요. 이럴 때는 팁이 뭐냐면 자, 해결하기 제일 힘들어 보이는 애가 누구예요? 얘죠. 얘를 먼저 죽이는 거야. 얘를 앞에 개수를 1로 맞춰줘. 얘 1로 맞춰주면 반응물의 탄소는 2개잖아요. 2, 1은 2니까. 그지? 그래서 생성물의 탄소도 2개여야 되니까 얘 앞에 2를 적어주네. 됐어요? 그러면 자, 반응물의 그 수소가 몇 개예요? 6개. 얘는 몇 개다? 2개네. 6개 만들어주려면 여기 3 적어야 되네. 자, 반응물의 산소는 2개고 생성물의 산소는 2는 4, 3일은 3이니까 몇이에요? 7개네. 얘 7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2분의 7 해주면 되지. 맞죠? 뭐 2분의 7 해주기 싫어요. 이게 뭐예요? 하면은 양변에 뭐 곱해주면 된다. 곱하기 2를 해주면 이제 정수비로 나오는 거죠. 맞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철의 재련 한번 볼게요. 철의 재련이라는 거는 여기 삼산화 2철 여기 있는데 산소 3개랑 철 2개가 이렇게 결합한 물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거야. 그게 철의 재련이에요. 철의 재련은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는데 얘도 마찬가지. 반응물과 생성물에 뭐가 맞지 않아? 개수가 맞지 않죠. 그럼 이거부터 만들어 줄게요. 역시나 지금 해결하기 제일 골치 아픈 애가 누구다? 여기서. 얘네. 그럼 얘니까 얘부터 1로 만들어줘. 그죠? 얘부터 1로 만들어주면 자, 반응물에 철 2개인데 생성물에 철 하나네. 그럼 여기다가 2 적어줘. 됐죠? 그리고 얘가 몇 개다? 탄소 하나, 뭐 산소 하나인데 여기서는 A, B를 나눠주면 되겠네? 여기에다가 A, 여기에다가 B를 한번 놔줘봐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A 개수, B 개수를 보면 되는데 쉬워요. A랑 뭐랑 같아야 돼요? 자, 해볼게요. 여기 산소 3개. 산소 3개. 여기 산소 몇 개? A 곱하기 1개. 그러니까 A개지. 이거랑 뭐랑 같아야 된다? 산소가 몇 개인데? 2B. 그럼 정리하면은
A 더하기 3은 2B가 돼야 되네. 방정식에서 지금 미지수 2개죠. 미지수 2개니까 식도 2개여야 답 나오지. 자, 하나 더 구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탄소의 개수 한번 해볼게요. 탄소의 개수. A랑 B랑 어때요? 여기 탄소, 탄소니까. 아, 탄소의 개수는 어차피 A, B니까 A랑 B랑 같네. 요게 두 번째 식이죠. 그쵸? 그럼 A랑 B랑 같으니까 B 자리에 A 넣어봐. 이거 계산은 못하는 거 아니죠? A는 그래서 뭐다? 3이네. 아, 근데 A와 B는 같으니까 B도 3이네. 그래서 A도 3, B도 3. 그래서 개수는 1, 3, 2, 3이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개수 잡아가지고 방정식 안 해도 이렇게 암산으로 되는데 그 암산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 저는 암산이 안 될 때 이걸 쓰라는 거예요. 뭐 암산 여러 번 봤는데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법을 봤고 다음으로는 이제 원자량이라는 건 할 건데 여러분 원자량이 매번 듣는 말인데 원자량의 개념이 없죠. 그죠? 원자량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원자량에 대해서 할 건데 이번에는 원자량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으로서 단위가 없어요. 단위 없다. 단위가 없고 그리고 AMU라는 거를 쓰긴 하는데 그냥 단위 없이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뭐 계산할 때나 이럴 때 AMU도 사실 쓰지 않아요. 문제를 줄 때는 AMU라고 주지만 우리가 계산할 때 AMU 쓰지 않아요. 알았죠? 그냥 단위 없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 지구에 당연히 탄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탄소가 되게 많은데 이 탄소가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여러분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의 질량 있죠. 예를 들어서 리튬 해볼까? 리튬은 3번 원소고 질량 6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구상에 딱 이 질량이 6인 리튬만 있을까? 이 금속만 있을까? 아, 절대 아니지. 예를 들어서 리튬 얘도 있을걸? 7. 리튬 8도 있을걸? 리튬 10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기율표에는 이 리튬 질량 6자리를 실어놨을까?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주기율표에서 나와 있는 그런 원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질량을 가진 애들만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리튬은 지구상에 질량 7자리, 8자리, 10자리도 있긴 있다고. 그쵸?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탄소가 보면 알겠지만 탄소 12자리는 지구상에 99% 확률로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발견되는 대부분의 탄소는 뭐다? 질량 12자리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네. 탄소 동위원소 관계도 다 동위원소 관계인 질량 13자리는 몇 퍼센트래? 1%래. 그리고 14자리는 몇이래? 0%. 그러니까 대충 0.0000001% 정도 존재한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랬을 때 이 탄소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2자리가 있네. 그래서 12자리가 있는데 얘는 몇 퍼센트 존재한다. 여러분, 몇 퍼센트 존재한다 그랬어요? 99%니까 100분의 99. 그리고 와서 더하기 13자리는 100분의 몇이다? 1. 그리고 더하기 14자리는 100분의 몇이다? 없어.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평균 원자량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흔히 이렇게 하면 돼요. 평균 원자량 구하라 그러면 100분의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더하기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이게 평균 원자량이다. 그 다음에 원자량이 아니라 화학식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세요. 지금 원자량, 화학식량 둘 다. 이렇게 해서 화학식량을 뭐라 그러냐면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물. 얘의 화학식량 몇이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퀘스천. 얘의 원자량은 이렇게 물을 수 있나? 이 물을 수 없지. 이게 원자냐고 지금. 이 분자인데. 그죠? 이렇게 물으면 안 되지. 그치? 자, 그래서 물의 화학식량은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수소는 질량 1이고 얘는 8짜리니까 16이네. 그래서 1짜리가 2개 있고 그리고 16짜리가 하나 있으니까요. 화학식량 18이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설마? 메테인 한번 볼까? 메테인의 화학식량은 몇이에요? 탄소 12고 수소 1짜리가 4개 있으니까 16이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수와 몰이 있는데 몰의 사전적 정의도 좀 알고 갑시다. 저는 항상 기본으로 하는 게 뭐냐면 사전적 정의를 아는 거. 제가 수학 공부하는데도 수학의 그 단어 있잖아요. 그죠? 뭐 벡터, 스칼라 있는데 그 벡터라는 사전적 정의가 뭔지, 스칼라라는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그걸 저는 무조건 막 알고 갔거든요. 암기하고 그 사전적 정의를 이해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간단한 문제인데 원인을 알고 있는데 공부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이런 거 무시하는 거예요. 사전적 정의 같은 거.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수와 몰 알고 갑시다. 몰이라는 거는 볼게요. 1몰당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이렇게 표시해요. 아보가드로 넘버. 알았죠? 앞으로 이렇게 아래첨자 A 쓰고 넘버 표시되어 있으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알아두면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얘는 뭘 기준으로 했냐면 자, 탄소 여기 있죠. 탄소는 6번이고 원자량 10이잖아요. 여기 12g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얘는 뭐 원자량이든 화학식량이든 다 정의될 수 있죠. 자, 원자량도 10이고 화학식량도 지금 10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얘는 원자량 그리고 화학식량에서도 다 정의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으로 몰질량이 있는데 이 몰질량은 1몰 입자의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원자량이나 화학식량에다가 그램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몰 질량이다. 그러면 탄소의 몰 질량은 몇이에요? 탄소의 몰 질량은 12g per 몰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산소의 몰 질량 몇이야? 그러면은 16g per 몰이지. 이렇게 단위를 써주는 거예요, 몰 질량은.
알았죠? 탄소 1몰당 12g이다. 산소 1몰당 16g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원자량이나 화학식량에다가 그람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몰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OT 때도 말했듯이 아주 기초 개념 문제가 요런 거예요. 내가 가져온 거. 얼른 한번 눈으로 빨리 풀어보세요. 자, 1번 보면은 이산화탄소에 존재하는 산소의 질량과 원자의 총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네. 자, 요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얘를 내가 2몰로 한번 바꿔볼까? 2몰의 탄소. 얘가 2몰의 이산화탄소에 존재하는 산소의 질량과 원자의 총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해볼게요. 자, 이산화탄소 2몰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ECO2라고 쓸 수 있죠. ECO2라고 쓸 수 있는데 산소는 그러면 몇 개 있는 거예요? 2니까 산소는 몇 개 있는 거다? 4개 있는 거네. 근데 산소 하나의 질량이 몇인데요? 16. 그래서 4개 있으니까 몇입니까? 52.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원자의 총 개수 물어봤는데 여기에 지금 탄소 1개랑 산소 2개 있으니까 토탈 3개죠. 근데 이게 2개씩 있는 거니까 산소의 총 개수는 6개네. 됐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것도 지금 못했잖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에텐 9.03이 있는데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존재하는 탄소의 질량, 수소의 질량, 전체 원자의 총 몰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네. 에테인인데 얘가 원래 여러분 9.03이 뭐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1몰의 원자의 개수잖아요. 근데 9.03은 뭐다? 6.02 여기에 몇 배 한 거예요? 곱하기 1.5개 한 거네. 따라서 지금 에테인이 몇 몰 있는 거예요? 1.5몰 있는 거네. 맞아요? 아, 설마 이거 할 수 있지? 봐봐. 1몰 대 얘가 6.0 비례식 세우면 되잖아요. 안 되면 02 곱하기 10의 23승은 네모몰 대 얘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9.03 곱하기 10의 23승이잖아요. 얘 이렇게 하면은 비례식 풀면은 네모 몇 나와요? 1.5몰 나오지. 그죠? 좀 첫째 자리까지 해서. 얘가 1.5몰인 거잖아요. 에테인이 1.5몰씩 있는 거네. 그러면 이때 탄소의 질량 한번 볼게요. 탄소는 원자량 몇인데? 12잖아요. 근데 그게 2개씩 있네? 근데 얘가 1.5몰 있는 거잖아요. 그럼 2분의 3이다. 따라서 얘는 질량은 36이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수소의 질량도 구하래요. 아, 껌이지. 또 1.5개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얘의 그 원자량이 1이죠. 근데 얘가 몇 개돼? 6개. 근데 얘가 2분의 3개 있네. 그러면 9. 됐죠? 그리고 나서 전체 원자의 총 몰수라 그랬네. 아니 뭐 몰수 몇 개입니까? 얘 몇 개인데? 8. 탄소 2개랑 수소 6개면 8이야. 근데 얘가 2분의 3몰 있어. 그럼 몇이다? 12몰 있는 거네. 이거는 원자의 개수고 얘는 에테인의 전체 몰수잖아요. 계산할 수 있겠죠? 지금 이거 뭐야 뭐 너무 빨리 지나갔어 하면은 곰곰이 생각해봐요. 알았죠? 계속 풀 거니까 어차피.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식과 분자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뭔가 내가 들어봄직한 내용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들어는 봤는데 모르는 게 많지. 들어는 봤는데 모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실험식과 분자식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실험식이라는 거는 원자들의 상대적인 개수래.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식이라 했으니까 얘는 비례식 말하는 거지. 그리고
분자식이라는 건 뭐냐면 분자 한 개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개수, 얘는 토탈 원자수 다 써주는 거예요. 이거 볼게요. 포도당의 분자식은 C6H12O6야. 근데 실험식은 얘를 다 비례식으로 나타낸 CH2O다. 어렵지 않죠? 끝. 요것만 알면 돼. 넘어가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볼 텐데, 우리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는 보다시피 리미티드가 있는 리에이전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계 반응물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한계 반응물은 또 여기 있네. 사전적 정의. 제가 좋아하는 사전적 정의. 반응 중에 가장 먼저 소모되고 개수분의 몰수가 최소인 반응물이래요. 개수분의 몰수가 최소인 반응물이래요. 해봅시다. A라는 반응물이 만약에 처음에 10만큼 있고 B라는 반응물이 처음에 10만큼 있다고 해요. 뭐 이거는 몰수라고 합시다. C는 없어. 자, 근데 여기서 얘 개수비 이꼴 반응 몰수비잖아요. 얘 1대2 반응이니까 얘가 만약에 10 다 반응하면은 얘는 2대1이니까 얘는 5개 반응하고 얘는 몇 개 생기겠어요? 5개 생기겠지. 됐어요? 그러면 반응을 하면 얘 5개, 얘게 안 생기고 얘 5개 생기네. 자, 그러면 A와 B와 C 중에서 뭐가 한계 반응물인지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찾아볼까요? 반응 중에 가장 먼저 소모됨. 자, 제일 먼저 소모되는 누구예요? 얘가 지금 다 반응해서 없잖아. 또 두 번째 조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개수분의 몰수래요. 자, 개수분의 몰수. 얘 개수분의 몰수하면 몇이에요? 2분의 10이니까 5네. 얘 개수분의 몰수하면 10이네. 누가 더 작아요? 얘가 작네. 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모두 한계 반응물로 뭘 가리키고 있어요? B를 가리키고 있네. 이해됐어요? 한계 반응물 찾는 법? 한계 반응물은 그래서 다 반응해야 이 생성물이 최대로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반응 나중에 하겠지만 평형에서도 산염기에서도 또 뭐 속도론 이런 데서도 한계 반응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계 반응물.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론적 수득량이라고 있는데 수득량이라는 건 뭐냐면 수득, 얻는 거. 여기요. C, 얻는 거. 요거 말하는 거죠. 이론적 수득량이라는 거는 생성물의 최대량이래. 그러면 생성물로 C라는 생성물을 최대로 얻기 위해서는 뭐가 최대로 반응해야 되겠어요? 한계 반응물이 다 반응해야 생성물도 많이 반응하겠지. 만약에 한계 반응물이 조금만 반응하면 생성물도 조금밖에 안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 모두 소모되었을 때 또는 최대로 소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최대 양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질소 70g, 수소 12g이 반응해서 암모니아 34g이 반응되었대요. 이 반응의 퍼센트 수득률을 구하라 그랬네. 그러면 여기서 저렇게 질량 갖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왜? 자, 이렇게 있다. 이 반응에 요 개수비 있죠. 1대 2대 2. 요 개수비는 뭐랑 같다? 얘와 얘의 반응하는 몰수비랑 같죠. 또는 뭐다? 부피비랑 같죠. 근데 뭐랑은 다르다. 질량과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몰랐으면 지금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질량으로 놔뒀을 때는 뭐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알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까먹은 사람 지금 빨리 들어봐요. 얘가 뭐냐면 요 개수가 반응물 생성물의 개수가 1대 2대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의 물질이 만약에 나중에 반응을 하게 될 때도 뭐 마이너스 5만큼 반응했으면 얘는 그 2배인 마이너스 10만큼, 얘는 얘 2배니까 10만큼 이렇게 생기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게 뭘 말합니까? 반응 몰수비. 그리고 부피비는 뭐냐면 얘네가 다 기체라고 했을 때 얘가 1리터, 얘가 2리터 두 개 반응을 하면 뭐 C 2리터가 나온다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질량비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질량비라고 나와 있으면 얘를 다시 몰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몰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질소 70g이래. 그럼 얘 몰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몰수 구하는 방법. 자, 여기 있죠? 몰수 구하는 방법도 정리를 할 텐데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구합니다. 자, 그럼 요 식을 써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질량을 알고 있고 나는 몰이 궁금하니까 얘의 분자량 몇이에요? 28이죠. 얘는 1이니까 14. 그래서 28. 28분의 70.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수소는 몇이래요? 수소는 12g이 있다네. 그러면은 얘는 분자량이 몇이다? 분자량이 1인데 질량이 12네. 아, 분자량이 2죠? 2인데 그러니까 6이네. 얘는 안 나눠지네요. 나눠지네. 지금 왔다 갔다 하죠. 2.5네.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몇이래요? 얘는 17이죠. 34. 17분의 34니까 얘는 2네. 그랬을 때 퍼센트 수동률을 구하세요 라 그랬네. 볼게요. 한계 반응물이 뭔지 한번 봅시다. 식을 써서 N2, H2 해서 NH3인데 얘는 2하고 3 이렇게 되잖아요. 질소가 2.5만큼 있었고 수소가 6만큼 있었네. 그죠? 그리고 암모니아 있는데 뭐 필요 없고 해봅시다. 자, 1대 3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다 반응하면은 얘는 1대 3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반응하겠지. 그래서 얘는 0.5, 얘는 없고 얘는 몇만큼 반응하겠어요? 얘의 2배니까 4만큼 있겠네. 그쵸? 그래서 한계 반응물은 뭐다? 제일 처음, 제일 빨리 없어진 얘. 수소가 한계 반응물이고 이론적 수득량 한번 볼게요. 자, 퍼센트 수득량, 이론적 수득량. 암모니아가 4몰 얻어졌잖아요. 그죠? 4몰 얻어졌고 얘는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몇입니까? 바로 17. 따라서 이론적 수득량은 68g이네. 이게 수득량이죠. 맞잖아요. 얘 4몰 얻어졌는데 수득량,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얘의 분자량을 여기다가 곱해줘야 되겠지. 그죠? 그럼 이제 퍼센트 수득량 한번 볼게요. 퍼센트 수득량은 어떻게 돼요? 아까 실제로는 34g 얻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계산하니까 이론적 수득량은 몇만큼 얻어졌는데? 68. 그래서 이론적 수득량의 분의 실제적 수득량 곱하기 100을 하면은 뭐가 나온다? 퍼센트 수득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론적 수득량은 몇이다? 68. 계산한 거. 이거 계산값. 실제 값은 몇이다? 34. 곱하기 100이니까 몇이다? 아, 수득량은 50%밖에 안 되는구나. 사실 50이면 많이 나오긴 한데. 이렇게. 그래서 수득률 구하라 그러면 뭐 구해야 된다? 수득률을 구할 때는 수득률은 이론분의 실제 곱하기 100. 실제는 줬고 이론은 내가 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3을 가지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으로는 질량 배분율과 실험식이라고 있는데 계속 지금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질량 배분율이라는 거는 백분율이 뭔데요? 백분율이 100이지. 100%.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물 여기 있네. H2O가 100g 있는데 이 중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이랑 산소가 차지하는 질량이 몇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100g 있는데 이 100g 중에서 수소가 40g 차지하고 산소가 60g 차지해요. 그럼 여기에서 수소의 질량 백분율은 몇이다? 100분의 40. 얘는 몇이다? 100분의 60.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물과 CO2에서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각 원자의 질량 백분율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물의 분자량 몇이에요? 18. 얘는 몇이에요? 분자량 44잖아요. 여기에서 질량 백분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H2O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 백분율, 산소가 차지하는 질량 백분율 한번 봅시다. 얘는 전체 분자량이 18인데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분자량은 몇이에요? 수소.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2지. 곱하기 100. 그리고 얘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18분의 얘가 차지하는 분자량, 원자량 몇이에요? 산소니까 16.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맞죠? 얘는 그러면 이 퍼센트가 나오잖아. 이 퍼센트 2개 더하면 몇이어야 돼요? 100이 나와야 된다고요. 맞죠? 그럼 CO2 한번 더 해볼게요. CO2도 전체 분자량이 44야. 근데 여기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질량 백분율 물어봤어요. 그러면 탄소는 몇인데요? 그 질량 원자량이 12. 그리고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산소가 차지하는 질량 백분율 물어봤어. 얘는 몇이에요? 얘는 8, 16자리가 2개 있으니까 32네. 곱하기 100. 2개 역시나 2개의 값 더하면 뭐가 된다? 100. 이해됐죠? 자, 다음으로는 탄소, 수소, 질소의 질량 백분율 이렇게 가지는데 그때 분자의 분자식을 계산하시오라 그랬네. 계산하시오. 분자의 전체 몰 질량은 160이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는 생소해서 그렇지. 뒤에 파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하는 1강, 2강은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안 되고 막 그 어렵게 옥스톱이 뒤에 문제 풀 것까지는 없고 아직은 여기만 내주는 문제만이라도 좀 잘 풀어요. 100% 이해하고 넘어가면 옥스톱이 그 문제도 뭐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이 파트는. 자, 문제 한번 풀어봤나요? 해볼게요. 일단 분자 1몰당 첫 번째 탄소의 질량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몰 질량이 160이라 그랬잖아요. 160. 160인데 여기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게 100분의 60이라 그랬네. 그죠? 그러면 이 계산하면 몇이다? 96g. 아, 탄소는 160g 중에서 60g 차지하고 69g 차지하고 있구나. 96g. 자, 두 번째는 그 수소의 질량. 얘도 160 곱하기 수소는 몇 퍼센트인데 100분의 5네. 그래서 얘는 8g 차지하고 있네. 그러면 세 번째 질소 안 구해도 되죠. 질소는 96 더하기 8 해가지고 160에서 빼면 되잖아요. 그럼 몇이다? 56g. 됐죠? 그래서 구하라는 건 지금 분자식이잖아요. 분자식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뭘로 나눠야 된다? 각각의 원자량으로 나눠요. 맞죠? 그러면 얘는 8, 얘는 그대로 8, 얘는 4가 나오네. 따라서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놔두면 탄소는 8, 수소 8, 질소 4. 그러니까 분자식은 이렇게 되네. 됐죠? 근데 만약에 실험식 물어봤으면 여러분 이제 배운 거 써먹어보자. 실험식 물어봤어. 그럼 C, E, H, E, N 이렇게.
분자식, 실험식. 맞죠? 항상 분자식 먼저 구하는 거예요. 분자식 먼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라서 좀 오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앞에 개수를 다 비워놨어요. 그럼 A, B, C, D, E가 있네. 그럼 A, B, C, D, E가 있는데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일산화탄소의 이론적 수득량이랑 한계 반응물이랑 반응의 퍼센트 수득률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봐야 돼요. 자, 반응식을 완결해야 되는데 요거 반응식 어떻게 하지요? 내가 말했죠. 지금 해결하기 힘든 애들은 앞에 개수를 다 1로 놔두라고. 자, 이거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려워 보이는 애들. 개수를 1로 놔둔다.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뭐를 1로 놔둘 거예요? 얘 1로 놔두면 되겠네. 얘 1. 근데 얘 어차피 티타늄이 요 하나씩 있으니까 얘 반응물에서 얘 하나면 얘도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1이네. 이렇게 놔두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어차피 CL은 여기 4개, CL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얘의 개수에 얘를 맞춰주면 되겠지. 그럼 2개니까 얘 2개. 됐어요? 그 다음에 산소 한번 볼게요. 산소가 여기 2개 있고 산소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2네. 그러면은 생성물에서 탄소 2개고 반응물에도 탄소 2개니까 여기다가 2 적어주면 되네. 아, 진짜 이거 못하면 집 나가야 되죠. 그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A, B, C, D 다 더하라 그랬네. A는 뭐다? 1. B는 2. C는 2. D는 1. 그래서 몇이다? 6. 다 구해놓고 이거 틀리죠.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 백분율 구하라 그랬네. 질량 백분율 구할 수 있죠. 얘의 분자량 구해야 되지. 얘의 분자량인데 티타늄의 분자량은 제가 줄게요. 얘는 48이다. 얘 48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 분자량. 48 더하기 얘는 16짜리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질량 백분율 구하는 거는 얘 다 더하면 몇이다? 48 더하기 30이니까 80이네. 80 중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게 몇 개인데 산소는 2개 있네. 16짜리가 2몰 있잖아요. 곱하기 10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몇이다? 40%. 자, 그 다음에 반응 전 이 반응물의 질량을 구하세요라고 그랬네요. 얘 이산화 타이타늄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알겠죠? 타이타늄이라고 그러는데 이산화 타이타늄 옥사이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은 이산화 타이타늄. 반응 전 이 생성물의 질량을 구하세요. 반응물의 질량을 구하세요라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일산화탄소의 이론적 수득량 한번 보세요. 일산화탄소는 여러분 얘는 분자량이 몇이에요? 12 더하기 얘가 16이니까 12 더하기 16, 8, 16이니까 28g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랬을 때 일산화탄소에 그러면 이론적 수득량 얘고 지금 실제 그 분자량이 1이니까 얘는 몇 몰 반응하는 거예요? 1몰 반응하는 거네.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1몰 반응한다 치는구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얘의 몇 몰입니까? 1대 2니까 얘는 얘의 절반인 0.5몰 반응하겠죠. 맞죠? 지금 보세요. 개수비가 이산화타이타늄이 1이고 일산화탄소가 2잖아요. 근데 일산화탄소가 지금 1몰 반응한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분자량이 28이고 이론적 수증량이 28이니까 1몰 반응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개수비가 1대 2니까 이산화타이타늄은 0.5몰 반응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얘의 질량을 물어봤어. 그럼 질량 물어봤으니까 자, 얘는 0.5몰 반응하는데 분자량이 몇인데요? 몇인데? 이거잖아. 그럼 몇이다? 얘는 24g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넣어야 되는 거니까. 아, 전체죠, 전체. 얘의 전체 분자량이니까 위에 구해놨죠. 80. 이렇게 하니까 40g. 됐죠? 어렵지 않아요. 지금 막 타이타늄 나왔어 막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분자량 다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이타늄 같은 막 이렇게 그 고분자들은 무시해도 되지만 산소나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화학의 기초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 앞에 기초 문제만 조금 몇 개 계속 풀어보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